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관령 죽음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탭치엠라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설정과 규칙을 모두 따르며 이번 주제는 대관령산 죽은 자의 문 100% 한국어 제목 없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량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번 답변은 일부 전체의 약 20%만 먼저 작성합니다. 이후 계속 또는 몇 %야 라고 하시면 그 규칙에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대관령을 넘는 길은 언제나 바람이 먼저 도착한다. 차문을 열기도 전에 그 바람은 사람의 귀 속으로 파고들어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고개를 오랫동안 지나갔고 아직도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날 밤 대관령 옛 순환도로에서 차를 세웠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신호를 잃었고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것처럼 검은 화면만 보여주고 있었다. 엔진을 끄자 바람소리만 남았다. 휘잉 마치 누군가 긴 숨을 내쉬는 것처럼 능선 너머에서 낮고 길게 울려왔다. 대관령은 원래 그런 곳이다. 강릉과 평창을 잇는 이 고개는 지도 위에서는 단순한 산줄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예부터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길이라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이 고개를 넘다 죽은 이들이 너무 많아 산 아래 마을에서는 장례 행렬이 이 길을 피했다. 무당들은 대관령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여긴 산이 아니라 문이야. 열리면 산 사람도 같이 끌려가.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쪽이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내 이름은 서윤재,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고향 강릉으로 내려온 지 석 달째였다. 논문 주제는 한국 산악신앙과 고개상에 대한 민속적 해석. 대관령은 그 연구의 핵심이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고 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특히 강릉 토박이인 할머니는 내가 대관령에 올라간다는 말에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여긴 밤에 가지 마라. 뭐예요? 밤에는 문이 헷갈린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여름이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서늘해졌다. 헤드램프를 켜고 도로 옆 숲을 비추자 나무들 사이로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안개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 자리에 놓아둔 것처럼 고여 있었다. 그때 발밑에서 소리가 났다. 자박. 분명히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자박 자박. 고개를 숙이자 아스팔트 위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그 물기는 마치 맨발로 누군가 이 길을 걸어온 흔적처럼 일정한 강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안개 너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처럼 보였다. 저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공백만이 서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잘못 찾았구나.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나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아주 오래된 것처럼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형체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언제 그렇게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에서는 흙 냄새와 오래된 제사상의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여긴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여긴 대관령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그는 손을 들어 숲속을 가리켰다. 그 방향에는 도로도 표지판도 없었다. 오직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 하나가 보일 뿐이었다. 저 안쪽에 문이 있어. 무슨 문이요? 죽은 자들이 다니는 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이 스쳤다. 할머니의 말. 밤에는 문이 헷갈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화면이 켜졌다. 신호는 없었지만 사진 앱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방금 전 내가 서 있던 도로가 찍혀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진 속의 도로 위에는 나 말고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맨발이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숲속의 그 길을 이제 곧 문이 닫혀. 형체가 말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네가 서 있는 자리도 곧 저 안쪽이 된다. 그때 숲속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땅땅. 제사 때 듣던 무당의 굿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건 연구가 아니었다. 관찰자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차로 돌아가 이 고개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저 숲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순간 내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안개가 짙어졌다. 대관령의 밤은 그렇게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 바깥의 바람은 산을 넘는 소리였지만 이 안쪽의 공기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것처럼. 발밑에 흙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 다진 길 같았다. 나는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도로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나무들 사이에 나와 같은 높이의 돌무더기들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그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자. 돌 위에는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빗물에 씻긴 피처럼.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 덩.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문장이 맴돌았다. 여긴 산이 아니라 문이야. 길은 갑자기 넓어졌다. 나무들이 원을 그리듯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낡은 돌재단이 놓여 있었다. 조선시대 산신제를 지낼 때 쓰던 형태와 닮아 있었지만 재단 위에는 산신상이 없었다. 대신 나무로 깎은 작은 문짝 하나가 재단 중앙에 꽂혀 있었다. 사람 허리 높이 정도의 크기. 문짝에는 손잡이도 경첩도 없었다. 그저 문이라는 개념만을 상징하듯 형태만 존재했다. 문짝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까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들, 맨발, 흐릿한 얼굴,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가지런한 자세.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다. 정확히는 내 얼굴이었다. 네오도 와스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아 뭐야. 이게. 내가 뒤로 물러서자 다른 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겁낼 필요 없어. 다들 한 번은 여기서. 여긴 어디야? 대관령의 안쪽, 죽은 자의 문 앞.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단을 향해 서 있었고 문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희미하게 그림자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손처럼. 문이 열리면 다들 간다. 달은 나가 말했다. 근데 너는 좀 늦었어. 뭘 말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넌 이미 한 번 여기서 죽었어. 그 말과 동시에
머릿속이 찢어지듯 아파왔다. 기억이 강제로 끌려 올라왔다. 눈보라, 대관령 겨울, 차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넘어가던 순간, 비명,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충돌.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 사고는 10년 전 일이었다. 신문에도 잠깐 실렸던 대관령 단독 사고, 탑승자 1명 사망, 멀도앤드웨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다른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온 그때 문을 제대로 못 찾았거든. 재단 옆에서 인기척이 났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무당이었다. 색이 바랜 한복, 목에는 수십 개의 부적이 엉켜 있었다. 아직도 헤매는 혼이 하나 있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지나치게 맑았다. 이 아이는 문턱에서 돌아선 아이야. 다른 나가 말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 흉내를 내고 다녀.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산이 불안정해졌지. 문이 자꾸 흔들려. 그녀는 재단 위에 쌀을 뿌리고 북을 세게 쳤다. 덩, 덩, 덩. 그 소리에 맞춰 숲이 흔들렸다. 나무들 사이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울부짖는 얼굴, 입을 벌린 얼굴,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대관령은 고개가 아니야. 노파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갈라지는 경계. 문이 열릴 때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야 해. 나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요? 노파는 잠시 침묵했다. 네가 선택해야지. 사람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이 산의 일부가 될 건지. 그 순간 재단의 문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무 틈새로 어둠이 스며 나왔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른 나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이제 와. 여기가 네 자리야. 그때 아주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릴 적 제사 때마다 나를 불러 세우던 할머니의 목소리. 윤재야, 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숲 저편 안개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소복을 입은,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존재. 노파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아직 살아있는 인연이 남아있구나.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문은 더 크게 열렸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산이 대신 선택할 거라는 것을. 북소리는 더 이상 일정하지 않았다. 당, 당당, 당. 마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처럼 숲 전체가 그 리듬에 맞춰 경련을 일으켰다. 재단 위의 문은 이제 손바닥 하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어둠은 빛을 삼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니 한때 사람이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몸은 연기처럼 풀어졌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맨발의 발자국뿐이었다. 그 발자국마저 이내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른 나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그럼 난? 네온 아직 미련이 많잖아.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네온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 산이 널 놔주질 않는 거야. 삼실의 이른 니든 치이든 시대.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 사고, 난 분명 살아남았어. 그래. 그는 웃었다. 몸은 순간 시야가 뒤집혔다. 숲이 사라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관령 겨울밤이 다시 펼쳐졌다. 안. 아표리는 성애로 가득했고 라디오는 잡음만을 내뱉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핸들이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충돌. 그 다음 장면은 병실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심전도 기계 소리. 의사의 입이 움직였다. 심정지는 있었지만 소생은 됐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말의 뒤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장면이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숨이 가빴다. 네온 그날 문을 스쳐 지나갔어.
하파럽쳐. 노파가 말했다. 몸은 돌아왔지만 혼은 문턱에 걸린 채로. 그녀는 부적 하나를 떼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부적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자도 한글도 아니었다. 무당들만 읽는 죽은 자의 문자였다. 그래서 네가 산을 자꾸 찾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길 다시 온 거고. 나는 부적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반투명해지고 있었다. 손가락 너머로 제단의 문이 보였다. 시간이 없어.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이 완전히 열리면 넌 선택권을 잃어. 선택이라니요? 하나. 그녀는 문을 가리켰다. 저기로 가서 미완의 혼으로 합류하는 것. 널. 이번에는 숲 반대편을 가리켰다. 산을 봉인하는 제물이 되는 것. 다음 띠리 담드리시 안 다음 닿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물? 네 혼으로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대관령은 다시 고개가 되지. 문이 아니라 다른 나가 끼어들었다. 그럼 난? 노파는 그를 보지 않았다. 네온 이미 산의 것이야. 그 순간 다른 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얼굴 위로 수십 개의 얼굴이 겹쳐졌다. 울부짖는 얼굴들. 대관령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지오지스멀마. 그가 소리쳤다. 난 나야. 아니.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온 이 산에 남은 잔향일 뿐. 그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손이 내 목을 조였다. 차가운 손. 숨이 막혔다. 까띠가 같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아무도 아프지 않아. 그때 숲 저편에서 굿소리가 울렸다. 이징 꽹과리. 분명 아까와는 다른 리듬이었다. 안개 사이로 소복 입은 존재가 다가왔다. 얼굴 없는 형체.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할미오니. 목이 떨렸다. 그 존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간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어릴 적 제사상 아래 숨어있던 나. 할머니가 내 손목에 실을 묶어주던 장면. 대관령 갈 일 있으면 절대 밤에 넘지 마라. 무니니올 알라본다. 이 애는 아직 약속을 다 못 지켰어요. 노파가 말했다. 산이 요구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이미 한 번 산을 살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기억이 이어졌다. 그 사고 직전 나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을 보았다. 맨발의 여자. 얼굴이 없었다. 그녀를 피하려다 차가 미끄러졌다. 내가 대신 문을 흔들어 버렸지. 노파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날 더 많은 혼이 넘어오지 못했어. 다른 나가 비명을 질렀다. 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문은 다시 열렸어요. 아직 기라암샤. 노파가 말했다. 산은 균형을 원해. 문이 거의 완전히 열렸다. 안쪽에서는 바람이 아니라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수백 수천의 목소리. 할머니의 형체가 나를 바라보았다. 윤지아야, 이번엔 네가 선택해야 한다. 나는 문을 보았다. 그리고 숲 반대편 어둠 속을 보았다. 어디에도 살아 돌아가는 길은 없었다. 나는 부적을 가슴에 붙였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문이 되겠습니다. 노파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럼 넌...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데에도 속하지 못하겠죠. 와테이 체레에디레. 할머니의 형체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깐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 안의 어둠이 나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문과 나 사이에 섰다. 부적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끊겼다. 싸니 비명을 질렀다. 부적이 완전히 타들어가는 순간 대관령의 밤이 뒤집혔다.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었다. 산이 숨을 내쉬는 방향이 거꾸로 바뀐 것처럼 모든 소리가 빨려 올라갔다. 문이 흔들렸다. 나무로 만든 문짝은 더 이상 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갈라진 살점 같았고 오래된 상처 같았다. 그 안쪽에서 쏟아져 나오던 울음소리는 점점 낮아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졌다. 돌려보내. 나는 이를 악물고
문 앞에 섰다. 발밑에 땅이 꺼지고 있었다. 흙이 아니라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다른 나는 이미 형태를 잃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안개처럼 흩어졌고 얼굴 위에 겹쳐있던 수많은 얼굴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윤재,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린 같이 있어야 했어. 아니, 나는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 말했다. 니오는 여기에 남아야 해.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찬양이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크게 흔들렸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노파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굿의 마지막 절차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 제단 위에 피를 떨어뜨렸다. 문을 닫는다. 산을 고개로 돌린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갈라놓는다. 사면 치곤레라 아리도에스 빰베이케. 할머니의 형체가 내 옆에 섰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프지 않다. 그녀가 말했다. 다만 오래 남는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북소리도 바람도 울음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처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땅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졌다. 아니, 몸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졌다. 나는 나무들 사이에 있었고 안개 속에 있었고 동시에 제단 앞에 있었다. 이제 넌 경계다. 노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바람은 다시 고개를 넘어 불었고 안개는 흩어졌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절을 했다.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와 할머니의 형체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제단도 문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는 평범한 숲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 후 대관령 옛 순환도로는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고. 길이 유난히 조용해졌다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안개가 짙은 날, 밤에 대관령을 넘는 운전자들은 가끔 속도를 늦춘다. 도로 한쪽, 숲 가장자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맨발의 형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차가 가까이 오면 고개를 살짝 숙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인다. 이쪽은 문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절대 졸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왜인지 모르게 산에 인사를 하고 떠난다.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스쳐 지나간 그 순간 대관령이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바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에서 문이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